안녕하세요. 양산 CF 모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CF 모터에서 나온 미드스 스포츠 투어러 150 GT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기존에 유튜브에서 이 차 소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외관 설명이라든지 기능 설명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재원, 그다음에 간단한 정비 운용 팁, 차량 옵션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 차에 대한 총평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차는 알다시피 미들급 투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고 대충은 알 거예요. 근데 정확한 재원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저희 블로그에 재원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글 읽고 하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찾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써 재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라이더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셔도 재원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엔진 타입 같은 경우는 2기통의 병렬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란히 이렇게 써가 있는 엔진 타입이고요. 4행정의 순행식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배기량은 정확하게 649.3ccm입니다. 그리고 보어 스트로크란 뭐냐면 실린더의 지름과 실린더 내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보어 가로 실린더 피스톤의 지름은 83mm, 그 다음에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는 양은 60mm, 즉 말해서 움직이는 양보다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숏스트로크 엔진입니다. 고속형 엔진이란 말이죠. 두 번째, 출력은 62마력 9000rpm에서 나오고 있고요. 토크는 58.5Nm 7000rpm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압축비는 11.3대1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연료 시스템은 당연히 인젝션이고요. 점화 시스템도 전자식 ECU로 방출되어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6단입니다. 그 다음 유로 5 6단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차체의 전체적인 길이는 2100mm. 그 다음에 폭은 784mm, 높이는 1340m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 휠 중심축에서 앞휠 중심축에서 뒷휠 중심축까지 1415mm를 보이고 있고요.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시트고는 795mm입니다. 795mm를 보이고 있고 낮은 편이에요. 투어링 치고는. 그 다음에 최소 접지 공간, 바닥에서 차체의 높이는 150mm고요. 최소 터닝, 회전 반경이 5.6m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중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백을 제외한 순수 차체 무게가 226kg입니다. 그리고 탑재 하중 용량은 뒷사람과 짐을 포함해서 150kg이고요. 연료 탱크 용량은 19L. 아무래도 투어링이다 보니까 연료 탱크가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유광 화이트, 무광 블랙 두 종류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앞뒤로 ABS가 적용된 유압 디스크입니다. 타이어 구성은 앞 타이어는 120에 70에 17, 뒷 타이어는 160에 60에 17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정 타이어로는 피렐리 엔젤 GT가 꼽혀있기 때문에 스포츠 투어링 타이어입니다. 내구성 위주의. 그리고 엔진의 클러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슬리퍼 클러치라서 달렸을 때 기아 단수로 한두 단씩 내렸을 때 뒤에 바퀴가 잠기지 않는 그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다시려면은 상당히 또 고가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전체 재원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정비 톱값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오일 드레인 볼트, 좀 밑에 이 차는 오일 드레인 볼트가 있습니다. 오일을 교환하시면 드레인 볼트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드레인 볼트 사이즈는 18mm입니다. 그리고 잠금 토크는 28N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17Nm로 쪼으시면 됩니다.
오일 필터 캡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일본차 스즈키 깡통형 그 캡이랑 동일하게 쓰더라고. 대신에는 개인이든 뭐 업체든 그거로 충분히 풀고 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휠 샤프트.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면, 휠을 탈거를 하려면 이 샤프트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샤프트의 조임 토크는 65Nm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지 말도록 이게 핀치 볼트라는 게 하나 잠겨 있는데, 요 물어주는 핀치 볼트는 18Nm로 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를 교환하시려면은 볼트 13mm를 두 개를 풀어야겠죠. 이 볼트의 조임 토크는 40Nm입니다. 40N 주시면 되고요. 뒷바퀴를 또 교체하시면 당연히 뒷바퀴 샤프트를 풀어야 되겠죠. 뒷바퀴 체인을 조정하든지 뒷바퀴를 교환하려면 휠을 빼야 되니까 이 뒷바퀴 샤프트 너트의 조임 토크 같은 경우는 100Nm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규정 공기압. 냉간식, 그러니까 열이 식었을 경우에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250kPa, PSI로는 36.25 PSI로 넣으시면 되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는 280kPa, PSI 기준으로는 40.6 PSI입니다. 뒤에 소수점직자를 떼면은 36, 40 PSI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이제 팔아보고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장착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옵션들은 정말 좋다. 어떤 옵션들은 이런 옵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사용했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투어링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전경 자세가 나옵니다. 요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또 신체 조건에 따라서 팔이 좀 짧으시거나 또 앞으로 숙이는 팔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엎드려 타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들을 약간 들 수 있는 라이저 킷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만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라이저 킷은 뒤로 한 2-3cm, 위로 2-3cm 정도 올라오게 세팅이 되고요. 볼트 4개만 탈거하면은 누구나 개인도 달 수가 있어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와이어류를 연장을 안 해도 쉽게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달아보니까 상당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금액도 싸고, 그래서 그런 거는 추천할 수 있는 용품입니다. 블랙박스도 많이 다시죠. 투어를 다니시니까.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달아보니까 투 채널로 아예 카바를 뜯어서 장착을 하는 방식이 제일 좋죠.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 블랙박스는 제품 가격만 40만원, 저는 뭐 공임도 10만원 넘게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필요 없다. 1채널로 앞에만 보면 된다. 액션캠을 달아도 돼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국내에 파는 게 10만원대 초반이고요. 브라켓 포함해도 20만원 넘지 않으니까 장착과 탈거도 간편하니까, 단점은 전방만 확인할 수 있는 1채널이라는 게 단점인데, 뭐 바이크는 어차피 뒤차 차들이 또 브레이크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판단은 소비자들 몫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리어 탑박스 캐리어인데, 여기 지금 아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순정 상태로 CF 모터에서는 리어 탑박스 캐리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탑박스를 지금 순정 용품이 안 나와서 탑박스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해외 구매를 해서 탑박스를 다시던데, 제가 한번 구매를 도움을 드렸는데 아래쪽에서 다는 방식이 있고 위쪽에서 다는 방식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다는 방식은 원래 사이드백 브라켓과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힘이 들고 개조가 필요하고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 너무 난이도가 높고, 심지어 센터 사장님들도 힘들어 하실 만한 그런 용품이라서 추천 안 드리고 해보니까, 위쪽이 원래 텐덤바 브라켓에 3점 지지 볼트를 뜯어서 간단하게 3점 지지로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나오는데, 그 역시도 아직까지 중국산이다 보니까 볼트가 잘 안 맞죠. 개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샤드 코리아, 한국 샤드 코리아에서 정식적인 제품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한 1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시트 탈거하고 볼트 3개만 풀면은 바로 브라켓이 장착이 되니까, 이게 샤드를 달든 기비를 달든 원하시는 탑 박스를 쉽게 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달, 다음 달, 내년 1일이겠죠. 23년 1월 정도는 출시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만 있으면.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또 히팅 그립이죠. 네 번째는, 히팅 그립 같은 경우는, 장착하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클립형으로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히팅 그립이 나옵니다. 5V 지원, USB 5V 지원되는 걸로. 이 차 같은 경우는, 탔을 때 좌측 부분을 보면 2구 USB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이 용이하고, 뭐 단점이라는 것은 좀 이물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홀딩감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는데, 금액이 싸고 여름에는 탈거가 가능하니까 뭐 그런 제품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라이더 킷을 아까 말씀드린 라이더 킷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스탠딩한 자세가 나와서 투어하기는 용이한데,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서버리기 때문에 스크린을 끝까지 올려도 주행풍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사회풍으로 기존 스크린보다 5cm, 10cm, 15cm 높은 사품이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달아보진 않았어요. 그런 제품들은 제가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은, 특별히 안전상에는 문제 없고, 어느 정도 포리카본 재질 같으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람도 덜 맞고 핸들도 좀 서서 더 투어링이 적합한 바이크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이 차 자체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대장 와서 오셔서 실물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 유튜브 분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외관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그냥 총평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성이나 자극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투어라는 목적에 걸맞게 안정된 라이딩을 추구하는 컨셉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가 미들급 투어라지 않습니까? 딱 봐도. 즉 제작자 측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차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차의 컨셉에 맞도록 엔진 출력 특성도 1차로 1차 곡선이고, 포지션도 내추럴하고, 호전이도 내추럴하고, 누구나 타도 친숙한 이미지, 지상고 낮고, 그래서 처음 타더라도 예전부터 내가 갖고 있다는 탔던 오토바이 같은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는 회사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중국 중소기업 회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큰 회사에서 파는, 그리고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공식 딜러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오래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거기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기종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짓고요. 실제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와서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나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 와서 만지고 앉아보고 또 뭐 인터넷 찾아서 평도 들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는 양산에 있어요. 한번 오셔서 구매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한 CF모토 미들급 투어로 650 GT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동영상 밑에다가 저희 주소라 하고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